창덕쌤입니다. 오늘은 CO2 용접 도면 해독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도면 해독은요, 현장에서 용접을 하실 때 책임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도면을 보고 내가 그 도면을 해석을 해서 용접을 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용접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직접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용접하시는 분에게 도면을 해독해서 지시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도면 해독이기 때문에요. 여러분께서는 필히 한 번만 보지 마시고 확실하게 내 것이 될 때까지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는 NCS 교재는요, www.ncs.go.kr 이 홈페이지에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NCS란 내용을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NCS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NCS는 국가직무능력표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내용은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의 지식, 기술, 소양입니다. 지식은 이론적인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기술은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기능적인 면이 됩니다. 소양이라는 것은 직장 생활에 필요한 태도라든지 어떤 직장 생활인으로서 꼭 필요한 내용이 소양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국가에서 표준화한 것을 바로 NCS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 내용, 용접 기호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 순서를 보도록 용접 자세를 지시하는 용접 기본 기호를 파악한다. 자, 먼저 용접 자세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재, 프레이트라고 하죠. 프레이트의 글루브 용접. 글루브라는 것은 홈이란 뜻이겠죠. 앞에서 어떤 V형이라든지 U형, X형, 베벨형 이런 홈이 있는 것을 글루브 용접이라 이렇게 합니다. AWS 미국 용접협회, ASME 미국 기계협회입니다. 미국 기계협회. 기계협회의 규격의 판재죠. 판재라는 것은 우리말은 철판이죠. 그죠? 철판, 강판, 철판의 글루브 홈 용접 자세는 그림 1-20과 같이 아래 보기 자세, 플래터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 프렛에서의 요 F, 요게 아래 보기 기호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플랫 자세는 미국에서는 1G라고 또 표시를 하겠습니다. 수평 자세, 호리젠탈이죠. 호리젠탈은 2G, 수직 자세, 버티칼 3G, 위보기 자세, 오버헤더 4G 이렇게 표시하죠. 미국 쪽에서는 프렛, 호리젠탈, 버티칼, 오버헤더 이렇게 F, H, V, O 이렇게 표시보다는 1G, 2G, 3G, 4G 이렇게 표시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현재요 1G 아니면 2G, 3G 이렇게 하라고 나올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을 지금 많이 따라가요. 그래서 미국 쪽 같은 경우가 ISO 기준, 국제 표준 기준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용접하실 것 같으면은 ISO 기준인 미국의 이런 용접협회나 미국 기계협회의 기준을 이제 많이 알아두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판재는 PLAT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기 자세는
FLAT 요거는 판재는 P로 들어가요. 그리고 차이점이요. 요거는 F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TE라고 있죠. E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그냥 T로 끝나죠. 요 F를 P로 건치고 뒤에 E를 넣으면은 판재인 플레이터, 요거는 보통 뭐 제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지만서도 플레이터라고 해요. 플레이터. 요거는 뭐 플래터 아니면 플랫 이렇게 이제 붙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아르보기가 1지, 2지, 수평이죠. 3지, 그 다음에 4지. 이렇게도 이제 표시를 한다 뜻이죠. 그 다음에 판재 프레이터의 필릿 용접입니다. 앞에 거는 이제 글로브 홈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뒷템제판에 있는 홈 용접 자세. 자, 이런 것이 뒷템제가 있죠. 이렇게요. 이렇게 있는 것을 이제 자세인데요. 똑같이 미국의 용접협회, 미국의 기계협회 규격에 따르면은 판재어 필릿 용접과 뒷템판에 있는 글로브 용접 자세는 그림 1-21과 같다. 아래 보기 플랫선 1F. 저런 거는 F로 표시하죠. G가 아니고.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글로브 용접입니다. 글로브. 칠판에 글로브 홈만 있는 쪽에는 D로 표시하고요. D로 하고 요게처럼 필릿 용접. 필릿하고 뒷템제가 있는 홈. 앞에 건 뒷템제가 없는 홈이었죠. 이런 경우는 F로 합니다. F가 나왔다는 것은 필렛 아니면은 뒷템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평은 2F, 수직은 3F, 위보기는 4F입니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자, 아래 보기 자세, 이제 요 필렛에서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철판, 밑에 철판이죠. 이 철판이 이 바닥에서 45도 정도요. 45도 정도가 이렇게 각도를 있게 해야 돼요. 45도 각도를요. 이런 식으로 이 밑에 판, 이 판이 수평으로 되어 있고 요게 수직으로 되어 있으면 요것은 수평 자세입니다. 요거하고 아래 보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실제로 이제 많이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요. 시험에서도. 그래서 시험에서도 보면은 아래 보기의 자세도 나올 수 있고 수평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래 보기 하락하면 이렇게 수평으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다음에 뭐 수평 하락해도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거꾸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요거는 그림을 그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 밑에 판 요거죠. 요 밑에 판이 45도 정도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요 용접대는 요 부위가 위에서 딱 봤을 때 아래가 딱 보이는 거죠. 여기 아래 보기입니다. 요것이 이제 밑에 판을 바닥에 놓는 수평 상태가 되고 요것을 수직으로 세운 것이 수평 자세 EF고요. 위복이 이제 수직 자세죠. 수직은 밑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내려올 수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수직 자세입니다. 이렇게 세운 자세요. 그리고 위복이 자세. 요거는 똑같죠. 요게 이 부위가 이제 수평이 되겠죠. 수평이 된 상태에서 이 밑에 부분을 용접하는 것을 위복이 자세 이제 4F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파이프죠. 파이프의 홈, 글로브죠. 글로브라는 게 홈이란 뜻입니다. 홈. 우리말로 하면은 홈 이런 뜻이에요. 홈 용접 아니면 글로브 용접 이렇게 합니다. 간의 글로브 자세는 그림 1-20의 A와 같이 간을 회전하면서 용접하면은 1지. 자, 요 배관이죠. 요 배관을 이렇게 놓고 오죠. 요것을 뺑글뺑글 돌립니다. 이제 뭐 오른쪽 돌리든지 왼쪽 돌리든지 관계없어요. 돌리면서 이 윗부분이죠. 요 윗부분을 용접을 하면은 일지라 합니다. 일지. 네. 그래서 요걸 내가 잘 보이는 그러니까 뭐 한 네 번을 돌리도 되고 세 번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부분 요거죠. 요 정도를 이제 이걸 둥글게 회전을 시키면서 회전하면 용접은 일지랍니다. 그 다음 B번 같이요. 요것을 수직으로 세웠어요. 파이프를 수직으로 세우고 요 부위죠. 요 부위. 이렇게. 여기 이제 수평이죠. 그죠? 여기 이지 수평이랍니다. 수평 자세. 아니면 사각도 이렇게 하는 거. 요거도 같이요. 뭐죠? 회전을 하죠. 이렇게 세워놓고 회전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뱅글뱅글 돌리도 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이지라고 합니다.
자, C번에 같은 자세를 3G라고 했는데요. D는 4G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C번에서 보시면은 C번에 이제 수직 자세라는 것은 뭐냐면요. 저 위에 부분하고 조금 달라요, 지금. 요 부위가 지금 수직 자세죠. 요 부위가. 자, 요렇게 돼서, 요렇게 뭐 올라가든지요. 아니면 이렇게 내려오든지. 요 부위를 용접하는 것이 3G입니다. 3G. 3G요. 이 파이프 같으면은, 요게 시간대로 보면요. 한 5시, 그죠? 한 5시 시간대죠. 5시에서 한 2시 정도. 5시, 시계의 5시 방향, 2시 방향. 여기서 여기까지 용접하는 거죠. 여기 바로 3G가 됩니다. 3G. 5시의 시계에 침해서 2시까지 이렇게 올리든지 내리든지 관계없어요. 요것을 3G랍니다. 3G. 네. 여기서는 아래보기는 여기 아래보기 됐죠. 아래보기 요 위에 부분. 그 2시에서 한 11시 부분. 이쪽 편은 11시죠. 2시에서 11시 부분의 용접은 아래보게 돼요. 수직은 한 2시에서 5시 사이의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이프의 경우요. 이런 것이 이제 아래보기입니다. 뭐 사실은 이런 두 가지를 합친 것은 사실은 복합이라고 해요. 즉 아래보기하고 수직을 같이 한다 해서 두 가지 자세를 혼합해서 쓰는 것을 우리가 복합 자세라 해서 오지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사실은 C가 빠졌어요. C 부분. 그 다음에 D 부분은 어디 있죠? D는 4G. 4G는 이제 위복이 자세죠. 예를 들어서 여기도 이제 위복이 없는데요. 이 파이프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뭐 5시 하에서 그죠? 7시 부분. 5시에서 7시 부분을 용접해요. 여기 그러면은 4G가 됩니다. 4G. 여기서 그럼 다시 할까요? 여기 2시, 11시 합시다. 자, 5시에서 7시는 그럼 여기 1G 되겠죠? 1G. 여기 3G. 그 다음에 요거도 3G 되겠죠? 파이프에 이제 용접을 파이프를 이렇게 놓고 했을 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놓았을 때 5시에서 7시 용접하는 건 4G 위복이 자세죠. 오버헤드 자세고 5시에서 2시를 한다든지 7시에서 11시까지 하는 건 3G 수직 자세가 되어 있고요. 2시에서 11시 사이의 용접은 1G 아래보기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G란 것은 5시에서 한 7, 파이프로 봤을 때는 5시에서 7시고 이 이제 사각 모양 봤을 때는 요 밑면이죠. 요면, 요 안쪽이 요면이죠. 요 부분을 용접하는 것이 그러면 이게 4G가 되겠죠. 책에는 빠진 부분입니다. 이 밑면을 파이프를 위로 각 파이프를 위로 올리고 요 밑면을 하는 것이 4G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는 5G, 그 다음에 F는 F와 같은 45도 6G인데요. 요거는 사실은 요쪽에서 이야기하면은 요 내용에서는요. E가 5G라 했죠. 여기 그러면 E가 돼야 되겠죠. 사실은 E입니다. 이렇게 E를 돼야 돼요. 요런 식으로 이제 수직하고 아래 보기 같이 하는 거 5G입니다. 5G. 여기 E가 돼야 돼요. 사실은. 3G하고 4G는 이렇게 따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F와 같이 중심축 45도 된 상태는 6G. 요것이 F가 돼야 되죠. 그죠? F. 자, 요렇게 이제 이 바닥에서 45도죠. 45도로 요것을 이렇게 고정을 해요. 이 파이프를 고정하고 요걸 뺑 돌아가면서 전체 다 하는 거죠. 뺑 돌아가면서 다 하는 거. 요걸 6G랍니다. 6G. 요걸 고정하고 대신에 사람이요. 이렇게 뺑 돌아갈 수가 있어요. 장소가 좀 넓습니다. 이런 거. 여기 F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F가 요겁니다. 6G.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서는 FG라고 해야 되겠네요. G라고 해야 됩니다. G라 합시다. 저 위에는 G라고 없는데 45도 고정물에 12.5mm 위치에 있어 요 방해물이 있어요. 여기 이런 방해물이요. 45도로 되어 있는데 이런 방해물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뺑 돌아갈 수가 없는
뺑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될 때를 육지알이랍니다. 그러니까 요 자세에서 이런 용접에 방해되는 어떤 물체라든지 아니면 또 벽이 있을 수 있어요. 벽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돌아갈 수 없는 이런 방해물이 있으니까 훨씬 더 용접하기가 어려워요. 테스트 할 때는 이런 방해물이 아니고 이런 경우는 사람이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고정되어 있는데 요거는 뒤에다가 어떤 벽에 가까이 세워버려요. 벽에서 약간 떨어지게 이 파이프를 세웁니다. 맹 45도로. 그렇게 하면은 벽 쪽으로는 사람이 갈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용접하는 것을 육지알이랍니다. 그래서 테스트 이 방법 중에서 가장 어려운 용접이 우리가 육지알이라고 해요. 육지알만 통과되면은 모든 용접에서는 가장 잘한다 보시면 돼요. 특히 이 파이프에서요. 여수라든지 아니면은 울산의 화학단지의 배관 파이프 용접을 하실 것 같으면은 이 육지알 용접으로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이 용접으로 테스트를 해서 통과해서, 그러니까 통과한다는 것은 이 용접했는 이 부위를 엑스레이를 찍죠. 엑스레이 찍어서 통과가 되어야지 용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 다음 용접 자세의 기호에 파악한다. 미국 용접협회하고 미국 기계협회 규격에 해서 강판의 그루브 용접 자세, 이거는 G죠. 이렇게 했을 때에 인정되는 자세하고 용접부 했습니다. 그래서 용접협회하고 기계는 똑같아요. 내용이요. 똑같아요. 전체가 그죠? 전체가 똑같아 있는데 조금 틀린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보시면은 판용접에 보시면은 용접협회에서는 1G F, 그 다음 2G는 F와 H,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런데 3G에서는 보면은 아래보기 수평 수직. 그런데 여기서는 수평이 없죠. 수평이 없어요. 그죠? 빠졌고, 요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도 이제 기계협회, 용접협회에 따라서 조금 자세가 하나씩 바뀌었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만약에 이런 용접을 하실 때, 뭐, 이렇게 이 표를 생각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특수라 해가지고 있는데요. 요 점이 없어야 돼요. 여기 점 SP라고 적어야 돼요. SP라고. 특수한 자세, 그러니까 지정해주는 특수한 자세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SP라고 적어줍니다. 뭐 그런 용도까지는 하기가 좀 힘들지만서도 특수 SP라고 적혀 있으면 특수한 자세를 지정을 해준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접 자세 표시 방법을 파악한다 해서요. 용접 자세 표시는 제작 도면에 있는 용접 기호의 꼬리 부분이죠. 꼬리 부분, 이렇게 여기 꼬리 부분이죠. 꼬리 부분에다가 자세를 표시를 해줍니다. 용접 자세라는 것은 앞에 나왔던 네 가지 자세죠. 용접물은 작업이 쉽고 편리하게 아래 보기 자세로 가능하도록 될 수 있으면은 용접은 아래 보기로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래 보기 부분이 가장 용접이 좀 쉽고 용접했을 때 강도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만한 용접은 아래 보기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수직, 수평 또는 위보기 자세를 용접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정한 자세는 꼬리 부분에다가 기업을 해줘요. 그림 1-23은 용접 기호 꼬리 부분에 기입한 용접 자세이다. 그래서 이렇게 F라고 적어주면은 아래 보기. 우리 자격증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수평은 H, 그 다음에 수직은 V, 위보기는 O. 그러니까 외우실 때 여러분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세요. 아래 보기 1, 뭐 수평 2, 그죠? 수직 3, 그 다음에 위보기는 4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여기 G로 넣을 수도 있고 뭐 F로 넣을 수 있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요 순서 아래 보기 수평 수직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야 1, 2, 3, 4 이렇게 외웁니다. 그 다음 용접 절차 사용서에 대한 내용을 이제 파악합니다. 이 용접 절차 사용서에서는요, 용접 자세는 용접 폼의 형식과 수직 자세의 시는 수직 자세에 나올 때는 상향이라든지 또는 하향 같은 이렇게 표시를 같이 해줘요. 상향은 이렇게 UP, up이라 해주고요. 뭐 하향은 down, DOWN 이렇게 표시를 또 해줍니다. 수직만 해줘요. 나머지는 이렇게 해주질 않습니다. 수직에서만 상향해라,
하향으로 해라. 아니면 뭐 둘 다 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용접은 기본 기호를 파악합니다. 용접 기본 기호의 구성과 기입하는 위치를 뜻하는 의미는 1-24와 같이 홈의 형상, 루터 간격, 홈의 각도, 표면의 형상, 가공 방법, 비더 수치, 용접 자세, 일주 용접, 아니면 현장 용접, 그 밖에 또 필요한 것을 다 적어놨어요. 아주 이제 좀 복잡하게 일단 보이죠. 자, 이 이제 기본 이제 지시선, 요 실선을 가지고 지시선 했겠죠. 지시선에서 아래쪽에 표시한 경우하고 또 위쪽에 이제 표시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바뀌었어요. 요거가 여기 아래쪽이 왼쪽 아래에 표시한 거,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표시한 거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요 뭐 화살표 방향, 요 방향에 하라든지 하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있으면 요거는 일주 용접이다. 깃발이 있으면 현장 용접이다. 그리고 첫 번째 여기에 나오는 수치가 용접의 치수를 나타내요. 뭐 요거는 수치로 나타내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0이 있다. 용접이 10mm 이렇게 식이죠. 용접 치수를 얼마 한다. 아니면 이제 필렛 같으면 각장이라든지 이제 목 두께라든지 목 길이 이런 걸 나타내고요. 요 R이라는 것은 루터의 간격이죠. 보통 뭐 3이 있으면 루터 간격을 3으로 하라. 그 다음에는 이제 A라는 것은 각도입니다. 각도니까 뭐 30이 나왔다. 그러면 30도 각도로 하라. 이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요 옆으로 된 요선은 표면 형태죠. 요거는 평평하라 뜻이죠. 요것이 이렇게 볼록하게 되면은 볼록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으면은 목하게 하라. 이런 것이고요. G라고 하는 건 다듬질의 기호입니다. 뒤에 아마 다시 나올 거라요. G는 다듬질 방법이 G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요 부위가 요 부위에다가 뭐 부위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요 밑에가 있겠네요. 요 밑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용접 이후 뭐 종류죠. 뭐 V형으로 하라. 뭐 일자가 돼 있으면은 I형으로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빠졌지만서도. 그 다음에 요 L이란 것은 용접, 단속 용접일 때의 용접 전체 길이를 나타내요. 단속으로 할 때의 전체 길이가, 단속 용접은 이렇게 용접이 이렇게 한 개 하고 끊어지고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의 요 길이, 요 길이를 얼마로 할지 하는 것이고요. 단속할 때에, 요거는 단속할 때의 요 개수입니다. 여기가 뭐 10이라 하면은 요걸 10mm씩 하는데, 그러면 요 개수가, 요런 개수가 뭐 3개 있다. 그러면 요런 걸 3개를 하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단속 용접할 때의 피치입니다. 피치란 것은 요 지금 이 10mm에 그죠? 10mm, 10mm, 10mm 3개를 하는 것이죠. 지금 10에 3에 있고 피치가 만약에 25다. 그러면은 요 중간 첫 번째 이 중간에서 이 중간까지를 그러면은 얼마냐? 바로 25mm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25mm.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꼬리죠. 꼬리가 있고 요거는 뭐 여기는 T라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용접 자세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뭐 F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1, 뭐 G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이제 기타 표시할 사항을 이 꼬리에 나타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똑같은 겁니다. 위에 쓸 수도 있고요. 요거는 요 화살표가 이렇게 됐죠. 이제 이렇게 요 부위를 할 때인데, 그러니까 오른쪽 위, 여기 오른쪽 위죠. 여기가 용접해야 될 때는 여기 있어요. 오른쪽 위에 할 때는 뭐 이렇게 하는데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이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글씨는 이 밑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위에 같은 경우는 화살표가 이렇게 밑으로 오니까 위에 쓰여졌는데 반대로 이렇게 될 때는 요 부위에다가 똑같은 내용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접 기본 기호의 지시선과 기준선의 의미를 파악한다. 지시선은요, 화살표 그림 2-25와 같이 기선의 좌측이나 우측 끝부분에 이어지고 필요시에 2개 이상의 지시선을 연결하거나 지시선을 꺾어서 그릴 수 있다.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게 실선 있죠, 실선. 실선이 우리가 지시선이라 하죠. 이렇게 했을 때 좌측에 만약에 2군데를 해야 될 경우 있어요. 용접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3군데 할 때는 3개를 꺼도 돼요. 뭐 4개 하면 4개 꺼도 됩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좌측에 이렇게 용접할 부위가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우측에 할 때, 이쪽이 우측이잖아요. 그죠?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되죠. 뭐 용접할 부위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좌측으로 꺾였어요. 이렇게 와다가 요게 요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요 부위가 용접해야 할 대상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어주면 돼요. 좌측, 여기 좌측이잖아. 좌측으로 꺾인 지선. 네, 좌측으로 꺾인 지선.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서 이렇게 꺾인 지선. 우측에서 꺾인 지선. 그죠? 우측에서 꺾인 지선, 좌측에서 꺾인 지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런데 실제로 뭐 이런 경우는 많이 볼 수는 없을 거라요. 보통은 이제 내 필요한 데만 이렇게만 꺼요. 이렇게만 껐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개 끊는 데는 생각보다 많이 없고 따로따로 지시선을 많이 꺼줍니다. 기준선과 식별선 돼 있는데 기준선은 실선이고요. 그 다음에 도면의 수평으로는 식별선은 파선이죠. 파선. 그리고 서로 평행하게 그리고 그러니까 실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평행하게 그려야 돼요. 밑에 해도 되고 위에도 관계없는데 이걸 뭐 평행하게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화살표가 지시하는 위치에 따라서 지시하는 곳인데 그 반대 요 실선 부분, 실선 기준선, 실선 부분에 나타내면은 이 화살표 쪽을 하라는 뜻이고 이런 파선 부분에다가 만약에 어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은 요것은 그 반대 쪽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보셔야 돼요. 실선에 있는지 파선에 있는지. 용접 기본 기호의 꼬리 부분에 기입하는 내용. 꼬리 부분에는 어떤 특별한 사항을 이렇게 기입합니다. 꼬리 부분도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부분에는 용접 방법, 허용 기준, 용접 자세, 용접 재료 및 특별 지시사항을 한다. 앞에 그림 1-17에 있었죠. 그죠? 뭐 ISO 여기다 막 세 줄 있었잖아요. ISO 111번 해가지고 뭐 ISO 할때 밑에 또 뭐 ISO 용접 부분, 용접 재료 부분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그거는 요 지시를 보고 그 ISO의 기준을 찾아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3번 용접 기본 기호에서 화살표 지선과 기준선의 연결 방향과 위치에 대해서 해독합니다. 용접 기호는 규정에 맞게 해야 돼요. 규정에 맞게. 하고 기입하는 공간에 따라 지선의 위치와 지선의 식별선, 지선하고 식별선의 방향을 규격에 맞게 합니다. 용접 기호에서 지선의 도면에 지시하는 위치를 의미하고 그림 1-26과 같이 기준선은 실선, 이거는 뭐 필이죠. 그 다음에 식별선은 기준선의 위쪽에 할 수도 있고 아래쪽에도 할 수 있어요. 대신에 평행하게 하고요. 파선을 합니다. 파선. 두 개는 하면 안 돼요. 밑에 파선이 하나 있죠. 근데 위에 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실선 한 개, 파선 한 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기준선과 식별선의 의미는 기준선은 표시되면 화살표가 표시한 부분. 반대로 식별선은 화살표가 표시한 반대. 그러니까 지금 A 부분은요, 요 지금 V자가요, V형 호미음인데 요게 실선 있죠? 요게 표시됐고 요게 돼 있죠. 요거는 둘 다 똑같아요. 요렇게나 요렇게 돼 있을 때는 화살표가 가리키는 요 부분을 용접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B번 같은 경우는 파선에 돼 있죠. 여기 파선. 그럼 이거는 같은 겁니다. 요 방향에 만약에 칠판이 같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요 부위를 용접하는 게 아니고 요 밑에 반대 요죠. 요 부위를 하는 뜻입니다. 요 부위를 용접하는 뜻이고 요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으면은 용접을 화살표가 있는 요 부위죠. 윗부분 위에 부분 용접하다. 요거는 반대 밑에를 용접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네, 파선에 되어 있으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홈의 형상을 지시하는 용접 기호를 이제 구별한다. 홈의 형상별 특징과 적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합니다. I형은 이연보의 홈 가공을 하지 않는 형태죠. I형은 그냥 이렇게 많이 했듯이 그죠. 이제 생각이 나시겠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판두께 3mm 이하는 루터 간격을 주지 않고 하지만 그러니까 요 두께가요 3mm 이하는 이거 딱 붙인단 말이죠. 철판을 말 그대로 이렇게 딱 붙여서 하는 겁니다. 3mm 이하는. 그런데 여기 3mm에서 6mm 사이, 이 I형은 6mm까지가 돼요. 3에서 6mm 사이에서는 이 간격을 이렇게 벌려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이
이 부위가 제대로 용접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판 두께에서 6에서 15까지는 양면으로 옵니다. 만약에 6mm에서 15mm 사이로 이제 할 수는 있는데 대신에 그러면은 이쪽도 해야 되고 이쪽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걸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개선을 쳐지 않고 I형 형태로 만약에 한다면은 뭐 6에서 15mm까지도 되는데 이때는 위에도 용접하고 반대도 용접을 해줘야 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V형은 이 각도를 60에서 보통 70도를 합니다. 그리고 루트 간격은 3mm 정도로 하고 판 두께가 뭐 6에서 15, 보통 여기 20mm 했겠죠. 앞에도 20mm 나왔는데요. 자, 이 책에서 보면 가끔씩 가다가 이렇게 해요. 뭐 다르게 막 돼 있는 경우 있어요. 어떨 때는 뭐 6에서 19, 어떨 때는 6에서 20, 지금은 또 6에서 15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에서 20이 맞습니다. 이게 6에서 20 V형은요. V형은 6에서 20이고 I형은 6mm 이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베벨형은 또 책에 따라서 뭐 6에서 45도로 한쪽만 하는 거죠. 이렇게 한쪽만 하고 이것도 20mm까지 되어 있는데 앞에서는 또 6에서 뭡니까? 19라고 되어 있죠. 19죠. 네. 요 베벨형 앞에서 어떤 부분은 또 20 되어 있는데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20까지도 1mm 차이지만서도 6에서 19로 하시면 돼요. V형은 20까지 하고 베벨형은 19로 하시기 바랍니다. J형은 이제 한쪽 각도를 30도 하고요. 루트 반지름 6mm로 하며 15mm까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U형은 30도 하고 6mm에서 또 15mm. 요거 경우도 한 20mm까지도 나올 때도 있습니다. X형은 판 두께가 20mm 이상이죠. 20mm 이상입니다. K형도 20mm까지가 된다. 있고요. H형은요, 20mm 이상. 뭐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50mm죠. 50mm. 50mm 이상 이렇게 나올 때 있어요. 그러니까 H형 같으면은 가장 두꺼운 칠판. 네, 가장 두꺼운 칠판입니다. 20보다는 50으로 하세요. 그냥 50mm 이상의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호모 기호를 보고 실제 형상을 파악한다. V형 맞대기 해서요. 아래 그림은 V형 맞대기 기호입니다. 1-27의 A는 용접 기호가 실선 쪽에 있으므로 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데요. 화살표가 자체가 요게 지금 실선에 되어 있고요. 요 부위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지시하는 윗면을 가공하여 용접하고요. 자, 이런 뜻이죠. 자, 여기 실선에 지금 여기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부위를 요 V가 됐다는 건 뭐죠? 이렇게 V 홈을 파란 뜻이죠. 이렇게 그죠? 파고 요 간격은 3mm를 띄우라는 뜻이죠. 3이라는 것은 요 3mm 띄우라는 뜻. 60은 요 각도 홈의 각도를 30도로 하라는 60도 참 60도네요. 60도. 요 3이라는 것은 루터 간격입니다. 루터 간격 앞에 한번 쭉 돼 있었죠. 요 R값으로 있었잖아요. R값. 그죠? 그러니까 요 철판을 여기서는 딱 붙이는 게 잘못됐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이렇게 했어요. 요걸 3mm를 띄우라 이런 뜻입니다. 3mm 띄워서 요 부위를 용접을 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화살표가 되어 있는 쪽으로 홈을 파야 돼요. V자 홈을 이 뜻입니다. 자, 위에서 다시 보죠. B번 식별선 파선 쪽에 있죠. 그래서 화살표 반대쪽 뒷면에 V형 홈을 하라. 자, 여기서는 이제 파선이 돼 있죠, 이게. 그러면 화살표가 여기 있으면은 요쪽이죠, 요쪽. 밑에, 뒷면. 요 면을 V로 파라 이런 뜻이에요. 똑같이. 그리고 요 각도는 60도. 그 다음에 용접할 때는 3mm를 똑같이 띄우고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형태에서 이게 실선에 되어 있는지 실선 있죠? 파선에 되어 있는지 요거하고 똑같은 기호를 만약에 표시하면 이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점선을 밑에 꺾고요. 그죠? 이렇게 꺾고 여기에다가 해도 돼요. 3에 60도 이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이렇게 그리나 이렇게 그리나 관계없어요. 둘 다 뭐죠? 요 실선에 이렇게 V자가 되어 있으면 돼요. 실선에 V자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그리나 이렇게 그리나 용접은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밑에 점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점선이 있는데 점선에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또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하여튼간에 요 V자 끝이 점선에 닿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것도 똑같이 그죠? 요렇게 돼 있을 완전 요런 그림에서 요렇게 그려도 돼요. 요렇게 그리나 이렇게 그리면 똑같고 이거도 그죠? 이렇게 그려도 돼요. V자 요 V가 실선에만 접촉이 되어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이죠. V자 모양이 똑바로 되든지 뒤집어 되든지 이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X형 맞대기를 보겠습니다. 1-28번. 자, 요 X자이죠. 점선은 필요 없어요. X는 양쪽을 다를 깎는 거니까요. 구태여 점선을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3의 루트 간격 60은 요 각도를 말하죠.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 A번은 이런 뜻이죠. 금방 이제 이해돼. B번에 앞뒷면이 서로 다를 때, 자, 이런 경우는 여기 똑같아요. 요거 각도, 이 각도가 똑같아요. 60도라는 각도가 똑같을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뭐 3을 여기 쓰고 60을 여기 써도 관계없어요. 밑에 안 쓰고 꼭 이렇게 써도 돼요. 60도 관계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면은 이 그림에서는 지금 요게 지금 뭐 똑같이 그림이 됐는데 사실은 이 각도가요. 홈의 각도가 서로가 한쪽은 90도고 한쪽은 60도로 서로가 다르게 이제 뭡니까? 여기 개선을 쳤어요. 이런 경우는 따로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했죠. 요 위치 지금 밑에 하살표가 있고 하살표가 있는 게 바로 요거죠. 실선이죠. 그러면은 요 밑부분이 어떻게 해요? 요거는 3mm 띄우죠. 3mm 띄우고 밑부분이 여기 60이죠. 요 각도가 60이라는 뜻이죠. 요 각도가 요게 60입니다. 60도. 밑에가 60도로 요거는 개선을 쳐요. 네. 그리고 그리고 요 20이라고 하면 홈의 깊이를 말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리고 글씨가 작은데요. 좀 크게 그릴까요? 자, 이렇게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죠. 요게 어떻게 돼요? 20이죠. 요게 20이라는 뜻이죠. 홈의 깊이가 20. 그리고 요 각도가 60도죠. 요 간격은 3mm를 한다. 이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요 윗부분, 점선이 있는 것이 뭐죠? 요 위에 하는 것이죠, 이제. 자, 여기서 요까지의 위에 철판은 요걸 얼마나 하죠? 10mm를 하죠. 요 각도는요, 이 각도는 몇 도로 깎아야 돼요? 90도. 90도를 깎아요. 아래 위가 다르죠, 이제.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렇게 하살표 반대쪽하고 뭐 X형인데, 그죠? X형 형태인데, 이 각도라든지 요 홈의 깊이가 다를 때는 따로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도 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베벨형 맞대기입니다. 한쪽만 이제 모재만 가공했는 거죠. 그림 1-29와 같이 하살표 방향은 가공되는 모재 쪽으로 향하게 하고 하살표의 방향이 가공되는 모재 쪽입니다. 베벨 각도는 45도 한다 이게 되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서 하살표가 지금 요 부분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45도 각도인데요. 요걸 이제 똑바로 그려야 되겠죠. 요 부위를 이제 한다는 뜻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모양에서 요거를 요걸 이제 뭐까 뺑 돌려야 되겠죠. 뺑걸 요걸 뺑걸 이렇게 돌립시다. 돌리면은 요게 이제 이쪽으로 오겠죠. 그죠? 그래서 하살표에 있는 쪽으로 이렇게 그래 되면 이걸 뺑을 돌리면 요 형태가 나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것도 똑같은 이제 여기서는 꺾어졌어요. 보시면 다시 자 여기서는 지금 하살표가 이렇게 꺾어졌어요. 이렇게 꺾어졌죠. 꺾어졌으면은 요쪽 방향 을 이제 한다 이런 말. 그러니까 하살표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측의 판, 오른쪽 판이죠. 오른쪽 판을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더 꺾어져 있을 때는 이 좌측판입니다. 왼쪽 판을 이렇게 깎는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베벨에서는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공 상태를 지시하는 용접 보조 기호의 의미를 구별할 수 있다. 용접 후 가공하는 방법을 지시하는 기호의 종류와 기호의 형상을 파악할 수 있다. 용접물의 사용 목적에 따라 용접 후 가공하는 방법은 표 1-6과 같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죠. 가공인데요. 용접을 다 하고 나서 이 용접 표면을 어떻게 할지 하는 건데요. 치핑입니다. 치핑은 C라고 해요. 치핑은 뭐냐면은 뭐 특별한 가공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용접을 하고 나서 피부 아크 용접을 했어요. 이렇게 위에 슬래그가 생기죠. 이 슬래그를 뭡니까? 슬래그 망치로 이렇게 먼저 띄죠. 제거를 하죠. 요걸 가지고 치핑입니다. 그냥 슬래그 망치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용접했는 이 윗면을 이제 망치로 조금 두드려 주는 거 있죠. 이런 것을 치핑 이렇게. 간단하죠. 그냥 용접하고 슬래그 망치로 슬래그를 털어내는 거, 제거하는 것이 치핑입니다. 그냥. 그래서 그 망치, 슬래그 망치를 가지고 치핑 망치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라인딩은 말 그대로 그라인더죠. 지죠. 그라인더로 쫙 깎아내는다 이런 말이죠. 여기에 C라고 되어 있으면은 슬래그만 털어내면 끝입니다. 요 그라인더는 요것을 그라인더 작업을 하라는 뜻이고요. 해머링은 망치, 일반 치핑 망치 말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기는 망치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망치고 우리 치핑 망치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걸로 그냥 털어요. 요거는 치핑 망치로 다 하고 이렇게 큰 뭐 우리 해머 이 망치로 두드려 준다는 뜻이죠. 머싱은 기계 가공하는 뜻입니다. 머신기로 기계로 요 부위를 뭐 깎아내든지 이런 것이죠. 롤링은 요거는 두께가 아주 얇은 철판의 경우 있어요. 롤러 사이에 두 개의 롤러 사이에 용접했는 붓을 딱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롤라의 압력으로 요것을 가고 납작 이게 얇은 철판 같으면 용접하고 나면 이게 이렇게 굽어 있어요. 이렇게요. 너무 심하게 굽네요. 이런 식으로 굽어질 때가 많아요. 철판이. 이런 것을 이 롤러 사이에 집어넣어 가지고 수평으로 이렇게 쫙 펴주는 거. 요것이 롤링이라. 그 다음에는 미정. 이거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미정. 뭐 U자는 가공은 필요한데 네가 알아서 해라. 뭐 그라인딩을 하든지 뭐 해머를 하든지 뭐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뜻이 바로 미정이랄까. 용접부 가공하는 기호를 해독할 수 있다. 용접부 가공 기호는 용접 기호의 표면 형상 위에 표 1-6에 대시된 기호를 표시하고 그림 1-35 A는 V형 맞대기 용접부 비드품을 평평하게 기계 가공하라는 기호이다. 자, 30을 보죠. 자, 이런 식이죠. 30에 V형 맞대기 있고 M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나왔죠? 요거는 평평하게 하라는 뜻이죠. 평평하게 하는데 요 볼록하게 용접된 것을 기계 앞에 나왔죠? 머신 그죠? 머신 기계로 요것을 평평하게 깎아내라 이런 뜻입니다. 평평하게 깎아내라 이런 뜻이고요. B는 필렛 용접부로 그라인딩 가공합니다. 자, 요거는 필릿인데요. 요거도 납작하게 해야 돼요. 여기 보통 용접하면 이게 볼록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요 부위를 이렇게 납작하게 해야 되는데 뭐로 하느냐? 그라인딩으로서 요것을 이렇게 납작하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키워드를 잘 보시고 최종 마무리도 요 키워드대로 하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용접부 가공하는 기호를 기입할 수 있다 해서 용접부 표면에 치핑을 기입합니다. 자, 요 지금 V자 이렇게 파죠. 이렇게 파는데요. 요 간격을 3mm 하고 각도는 60도 하고 요것을 평평하게 용접해요. 평평하게 이렇게 하고 C자가 있다는 것은 치핑 가공하다. 치핑 망치도 두드려 주라 이런 뜻이겠죠. 치핑 가공. 그 다음에 이제 표면에 롤링 가공할 때는 똑같아요. 요것도 평평하게 해야 돼요. 평평하게 하고 나중에 롤링 기계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철판을 전체를 평평하게 만들어 주라 이런 뜻이겠죠. 자, 용접 기호는 케이스 B 0052번에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바뀌니까 이제 오래된 것을 이제 보지 마시고 최신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용접 기호 확인하기에 대해서 했습니다. 앞에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학습 1부분에 용접 기호에 대해서 모르시면은 학습 2도 안 될 수도 있고 학습 3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학습 1을 다 보시고 2번 지금 도면 파악하기나 용접 절차 사양서까지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